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미국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년에 250만 원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히 잘 계산해서 210만 원 비과세 금액만큼 팔았는데 5월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 이유는 증권사마다 매수한 주식을 판매할 때 얻는 양도소득이 구매 시점 기준으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구매한 금액의 평균을 활용한 이동평균법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증권사 앱에서 내 주식 잔고를 확인해 보면 평균 단가가 있고 이 평균에서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좀 더 골치 아픈 부분은 많은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수익이 없거나 250만 원 미만으로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5월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선입선출법 계산 방식과 이동평균법의 계산 방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저는 어떻게 간단하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세금은 큰 분류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배당소득세와 둘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14%의 배당세와 1.4%의 지방세를 포함한 15.4%를 지불하게 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금액에서부터 벌고 있는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2%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증권사마다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주식을 먼저 내보낸다. 먼저 구매했던 가격을 증권사에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겠죠. 비록 내 증권사 앱에서는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보이더라도 증권사는 가장 옛날에 샀던 가격에서부터 순서대로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선출법이죠.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쉽죠. 평균이 주식을 살 때마다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10원에 산 것을 다음날 20원으로 사게 된다면 평균 단가는 15원이 되겠죠. 이렇게 평균이 이동한다 해서 평균 이동법입니다. 그냥 평균 금액에서 평균 단가를 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선입선출법을 예를 들면 1억을 갖고 있는 A 투자자가 있습니다. 1억으로 테슬라를 살 건데요. 작년에 4천만 원어치 20만 원에 총 200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3천만 원어치 60만 원에 50주를 샀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3천만 원어치 30만 원에 100주를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A는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총 양은 350주를 갖고 있겠죠? 총 구입 금액은 1억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평균 단가는 2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테슬라가 횡보하면서 주가가 28.5만 원이 되었고 연말에 A 투자자가 돈이 필요해서 200주를 판다면 증권사에서 보이는 수익률은 0%겠죠. 하지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작년에 구매했던 4천만 원어치 20만 원에 200주를 판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에서 8.5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되어서 200주 곱하기 8.5만 원인 총 1,700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250만 원이 비과세가 되고 1,450만 원의 22%, 319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0원인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니까 엄청 억울하겠죠. 완전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아예 없습니다. 평균 단가랑 평가 금액이 동일해진 상태에서 판매해봤자 소득을 얻는 것이 없으니까요. 선입선출법이 매우 오래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동평균법은 평균적인 취득 가격을 사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더 적게 나와서 세금 부담이 적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A 투자자가 세금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가 선의선출법이고 어떤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일까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대신증권 등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지난 1년간 순수익을 계산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양도소득세를 낼 쯤이면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무척 편하게 양도소득세 조회 옵션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납부도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제때에 잘 신청만 하신다면 골머리 썩이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ISA라는 절세계좌를 통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계좌의 특징은 이런 복잡한 세금 고민 없이 초보 투자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주식 ETF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절세계좌를 활용한다는 옵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절세계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추후에 달릴 링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손이 닿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